네, 올해 국정감사가 27일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국감 이후에 판단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죠. 정말 한동훈 장관을 탄핵할지 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일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파면을 하라는 거고요.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일단 국감 이후에 저희가 판단할 생각입니다. 장관님의 탄핵을 민주당에서는 국감 이후에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셨는데 왜 지금 안 하시죠? 우리 헌법의 제정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이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남 눈치 안 보시고 국민 눈 신경 안 쓰시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시고 싶으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입장이 같습니다. 네, 아직 운영위에 대통령실 국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국감은 끝났는데 자, 홍익표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안 발의는 국감 이후에 판단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면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 직무정지 사표 낼 수 없어서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출마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 당시부터 나왔습니다. 자, 김현정 특보님,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한다고 합니까? 아니면 중단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확정하진 않았죠. 27일에 국감 끝났으니까 국감 이후에 이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될 예정인 것 같은데 저희 당에서 한동훈 장관의 탄핵 얘기 꺼냈던 이유 중에 총선과 연계돼서 총선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들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탄핵 발의에도 본인이 먼저 사표를 내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제로 저희 당에서는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의 그런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그런 많은 태도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그 대한 문제의식은 다 공감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국무위원회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 입법부에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정무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에 이제 탄핵이 가능한 것인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내릴 문제지만 그런 가장 입법부에 주어진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인 탄핵 소추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그 이후에 그 탄핵 소추를 한 것이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에서 그거 관련해서 기각됐지만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을 두둔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의 이제 탄핵설이 계속해서 민주당에 흘러나오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출마설로 가게 되는데 본인은 아직까지 출마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 계속 주위에서 군부를 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종로 출마설까지 나왔는데 종로의 현역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면 안 되고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긴다면 당을 위해서 본인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우리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들을 가져오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지지하고 있지 않지만 더 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표를 가져오는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장성은 아무래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리가 그 너무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자, 최진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최재형 의원의 얘기는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표를 중도층의 표까지 끌어오는 데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전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취약계층이 누구죠? 여성 아닙니까? 그리고 또 2030 남성 이 부분도 최근에는 저랑 대선을 거치면서 표가 결집됐다가 상당 부분 지금 희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여성 유권자에 대한 소구력 그리고 또 2030
남자 어떤 세대에 대한 청년 세대에 대한 소구력이 가장 강한 분이 그 국민의힘에서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감히 그 한동훈 장관을 지금 꼽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집토끼를 일단 잡아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대구 경북 지역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 부분 빠져서 비상이 걸렸다라는 것은 아마 중론이고, 저도 그 제 고향인 구미나 이런 데 내려갔을 때도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도 가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집토끼만 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 나간 어떻게 보면은 그 2030 특히 남자 세대에 대한 소구력이 그 한동훈 장관은 강력하고, 또 더불어서 특히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패셔니스타로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 기존의 어떤 그 말씀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학력, 경력에 따르는 특히 여성 그 유권자들에 대한 소구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보수 세력뿐만 아니고 중도층, 여성층, 젊은 층 등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호소력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최재형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수의 굉장히 강력한 지금 히든 카드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평가를 예.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팻말을 통해서 뭐 저희 앙케이트도 해봤지만 종로냐 비례대표냐 또는 또 다른 곳이냐 아직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나이가 50이 됐으면 이제 사회를 위해서 뭔가 갚아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한 장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과를 좀 하고 싶다. 이분한테 네. 어떻게 생각하냐. 너무 좋은 생각이다. 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건 용기라고 생각한다. 그때 진짜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대화를 나누신 것 같고, 국정감사의 목적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국민 그러네요. 중에 예. 누가 법무부 장관하고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장관하고 나눈 여러 대화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이제는 갚아야 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의원님도. 저도 그래서 정치하는 거다. 네. 나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딱 이거 하나다. 하는 말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 네, 조정훈 의원은 동갑인데 많이 울림이 있었다라고 좋은 평가를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출마 정치권에 투신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이름을 넣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22%, 한동훈 장관 14%,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이미 뭐 대선 후보였거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여론의 선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동훈 장관에 대한 출마 요구나 설은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